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파동의 성질과 활용 네 번째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우게 될지.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간섭이라고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자, 파동의 중첩이 뭐고 간섭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도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중첩, 간섭,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이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 간섭이 있어요. 상쇄된다는 것은 서로 없어진다는 뜻이고 보강된다는 것은 서로 커진다는 뜻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예 준수가 랩을 한다 나 준수가 랩을 한다 준수야! 준수야! 쟤는 왜 대답을 안 하냐? 저게 소음 제거 헤드폰이래. 바깥의 소음은 안 들리는 건가 봐. 그래? I say hip you say hop 힙 힙 소리 질러 진짜 안 들리나 봐. 근데 속닥. 자, 요즘에 뭐 에어팟 3라고 하던가, 그게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거, 요즘 그 여러분들 많이 끼고 다니는가 보더라고. 근데 그게 35만 원 이렇게 막 비싸요. 에어팟 2가 뭐 이제 23만 원 게 이제 19만 원까지 내려왔더라고. 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뭐 노이즈를 없앤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더라. 뭐 그런 헤드폰이래요. 소음 제거 헤드폰이에요. 이게 원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그 헬기의 그 엔진음 때문에 엄청나게 소음이 심한데도 그 헤드폰은 특수 헤드폰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헤드폰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왜 가격이 비싼지 공부해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헤드폰 중에는 주변의 소음을 없애고 음악만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헤드폰에서 소음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보기부터 먼저 나왔어요. 158쪽에 보면 용수체를 잡고 좌우로 흔듭니다. 자, 파동 두 개가 겹치기 전과 후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파동이 서로 반대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한 후 파동 두 개가 겹쳐지기 전과 후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같은 모양의 파동 두 개가 겹쳐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진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Y축 성분, 높이를 말하죠. 진폭이 커지는 걸 말해요. 자, 반대 모양의 파동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버려요, 파동이. 그래서 합성 파동의 변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소음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음파가 파동이니까 서로 반대의 파동을 보내버리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스피커가 있어. 근데 반도체에다가 그걸 반대 파형을 보내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반도체를 제작해서 반대 파형에 똑같은 진폭과 똑같은 주기로 진동수로 보내버리면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소음이 제거돼 버려. 자, 그런 게 요즘에 에어팟 3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 간섭, 상쇄되었다 그래서 상쇄 간섭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독립성이 있고, 파동의 독립성이란 두 파동이 중첩이라는 것은 합해질 때를 말하는데, 중첩되면은 각각의 파동이 다른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파동이, 자, 오른쪽에서는 진폭이 큰, 변위가 큰, 오른쪽에서는 진폭이 작은 파동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합해진 거, 이걸 중첩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변위가 두 개의 변위를 합한 게 돼요. 자, 그래서 진폭이 커진다. 이것을 이제 보강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일단 이게 합해진 걸 중첩되었다. 그래요. 중첩. 자, 그런데 아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파동이 진행하던 방향을 계속 충돌하고 나서도 진행을 해요. 자, 이것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중첩이 일어난 후 계속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자에서 이런 일이 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서 작은 구슬을 보내고 오른쪽에서 큰 구슬을 보내는데 충돌하고 나서 두 개 다 방향이 틀어지죠. 그런데 입자에서는 그런데 파동은 충돌하고 난 후 딱 겹치더니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입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의 독립성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왼쪽에서는 변위가 크고 오른쪽에서는 높이가 작아요. 변위가 작아요. 와서 중첩되어서 두 개를 합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도 제각기 가는 거.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른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2이고 하나는 1이었는데 자, 하나는 2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서로 반대인 파동을 보내봅시다. 그러면은 상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위상이 반대 180도 틀어진 위상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합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두 개가 중첩이 됐는데 소멸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동을 해요. 파동의 독립성. 가던 길로 계속 간다. 파동의 독립성. 이제 금방 소멸됐죠. 중첩 결과가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파동의 진폭을 더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딱 더하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파3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제로가 되죠. 선생님 조금 늦었죠. 자, 이게 파동의 중첩, 파동의 독립성, 상쇄 간섭. 자, 똑같은 파동을 두 개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보강이 되겠죠. 똑같은 파동을 두 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높이가 중첩되면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아, 정확하게 눌렀네요. 두 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던 길로 제각각 간다. 파동의 독립성.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소멸이 되도록. 자, 오고 있습니다. 서로. 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아, 정확하게 소멸됐죠? 네. 자, 이게 소멸 간섭이에요. 상쇄 간섭. 없어져 버렸어요. 파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에어파3를 만든다. 그 짧은 시간에 반대의 위상을 전부 계속 보내가지고 없애버린다. 이건 반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각기 갈 길로 간다. 충돌 후에. 파동의 독립성.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금방 화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파동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변이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보강이 일어나고요.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파동과 이렇게 생긴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높은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변이가 커져요. 자, 두 파동의 변이의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상쇄되어서 합성 파동의 변이가 작아졌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눌렀죠. 이런 파동하고 서로 이렇게 왔어요.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이 돼버렸죠. 없어져 버렸어요, 파동이. 자,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중첩되었다 그래요. 만나는 순간을 중첩되었다. 중첩이 두 개가 있어요. 보강이 되고 하나는 없어지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59쪽에 영수철을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움직이는 화면이 더 낫죠. 여기 이제 편의가 A, 여기가 B, 높이가 A, B 이렇게 되는 거고 A 플러스 B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A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거죠. 파동의 독립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파동의 간섭.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되었을 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른다. 인터퍼런스라고 그래요. 간섭 현상. 자,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란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의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계속 마루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마루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서로 반대로 만나면 진폭이 커지겠죠. 보강이 이런 것도 있어요. 골과 골이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더 깊은 골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이고, 이것도 보강 간섭이라고 불러요.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은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거. 자,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이 합해져서 이렇게 됐죠. 근데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파동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흔적이. 자, 이게 상쇄 간섭. 원래의 진폭보다 작아졌다. 그래서 상쇄 간섭이 되겠죠. 없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같은 모양의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보강돼요. 보강됩니다. 보강 간섭. 자, 그래서 두 파동이 중첩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자, 근데 반대 모양의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진폭이 없어져요.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작아진다라는 거죠. 진폭이. 상쇄 간섭.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160쪽에 이게 두 파동의 간섭 그리기가 있는데 컴퍼스를 가지고 하나는 점선, 하나는 1cm씩 늘리면서 맨 처음에 1cm는 점선, 그 다음 1cm는 실선, 그 다음 점선, 실선, 점선, 실선 1cm 간격으로 계속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1을 소스 원, 전파원이라고 그래요. 전파원. 파원이야. 파동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야. S2도 파원이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파원인데 거기서도 동시에 지금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파동이 막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점선은 골,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실선은 마루. 그러니까 이건 파장이 2cm인 파동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그래서 2cm짜리, 파장이 2cm짜리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그러면 S1에서 그리고 S2에서도 그리고 계속. 그러면 점선과 점선이 만나거나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곳, 여기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A점을 보면은, 여기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 되죠. 그러면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 보강이 되는 거고, B는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실선과 점선이 만나서 여기는 상쇄되었던 것이다라는 거.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계속 그려봐라. 자, 그래 놓고 A점에서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중첩되고 B점에서도 마루와 골이 중첩된다. 2분의 1 주기 후에 A점과 B점에서 중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토의해보자. 그래서 자, 2분의 1 주기 후에도 계속 그 한 번 일어난 보강은 계속 보강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A점은 2분의 1 주기 후에 점선과 점선이 만나요. 그래서 골로서 더 깊은 골이 만들어져서 보강이 되고, B점은 마루와 골인데 또 골과 마루가 또 만나요. 2분의 1 주기 후에. 그래서 역시 상쇄돼요. 그래서 한 번 상쇄된 것은 계속 상쇄가 일어나고, 한 번 보강이라는 것은 계속 보강이 일어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주기 후에는 골은 마루로 되고요. 마루는 골로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A점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요. 지금 현재는 마루와 마루인데 2분의 1 주기 후에는 골과 골이 중첩돼서 다시 보강이 일어나고요. B점에서는 골과 마루가 중첩이 되어서 상쇄가 된다. 합성파동의 변이가 작아져요. 합성파 파동의 변이가 작아져요. 진폭이 작아지는 거죠. 변이가. 변위 그랬는데 진폭이라고 부르는데 진폭. 여러분들은 진폭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자, 그래서 중첩된 파동은 A점과 B점에 각각 어떻게 진동하는지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자, A점에서는 두 전파원 S1과 S2로부터 발생한 파동이 항상 같은 모양을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수학도 여러분들 한다대. 그러면 보강이 일어나고요.
B점에서는 파동이 항상 반대인 위상이 만나요. 그러므로 계속 상쇄가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물결파의 보강간섭. 물결파를 계속 똑같은 파동을 보내면 중첩되는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요. 또 서로 반대 방향의 위상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높은 산,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산을 쭉 나열한 이 연결한 곳, 이것이 바로 큰 마루와 큰 골이 되는 거예요. 골과 골,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골과 골,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렇게 된 보강간섭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보라색 선 여기 나타나죠. 여기 전부 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들이 선 쭉 연결하는 곳이. 자, 상쇄간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반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한번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계속 상쇄간섭이 일어나요. 왜? 마루와 골, 골과 마루가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반대 위상이 겹치는 곳이니까. 중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파동 1과 파동 2가 만나면 이렇게 변이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희미한 선이 나타나죠. 이렇게. 아까 보강간섭 옆에 바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연결된 모든 선들이 여기가 다 상쇄간섭을 연결한 선이 되겠어. 상쇄간섭이 일어난 점, 그것들을 연결한 선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다른 화면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파 간섭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보강 간섭은 이제 금방 그림에서도 봤듯이 S1과 S2에서 계속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선을 긋고 또 S2에서도 똑같이 동심원을 그려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A점은 어떻게 돼요? 두 전파원이 발생한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게 되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Q점을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물결파를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연결한 선, 여기에 보강간섭을 연결한 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파동 1과 파동 2가 위상이 같아요. 위상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 모양이 똑같아. 그러면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원리로 보강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쇄간섭은 어떻게 되느냐? 위상이 서로 반대야. 180도. S1에서 골마루, 골마루, S2에서도 골마루, 골마루, 골마루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실선과 점선,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상쇄간섭점을 쭉 연결한 선, 보라색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파동의 진폭이 거의 0이 되어서 물이 진동을 하지 않아서 밝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 1과 파동 2가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마루인데 여기는 골. 이렇게. 그러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상쇄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강간섭은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수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제 여기가 S1이에요. 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파원 S2예요. 그런데 어떤 이무의 점 P점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지, 보강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S1P,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파동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S2에서도 여기까지 이런 파동이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선분 S1P에서 S2P까지. 자, 선분 S1P, 선분 S1P에서
S2P까지의 거리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그러니까 즉, 자, 여기가 람다이고, 그러니까 일단 수식도 적으면 2분의 람다에 2m일 때, 이렇게. 자, m은 0, 1, 2,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은 람다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돼요? 2람다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은 3람다가 되고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반파장의 짝수배라 그래요. 이것을 2분의 람다를 반파장이라고 해요. 반파장. 파장의 절반을. 자,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쭉 해왔어요. 이걸 정성적인 거라고 그래요. 정성적인 거. 성질. 정성적인 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어.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 이것을 정량적인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되고, 이제 소멸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로차가 S1P에서 S2P를 빼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값이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것이 반파장의 짝수배이냐 홀수배이냐. 짝수배일 때는 어떻게 되냐?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알았어. 이해를 했어. 정성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량적인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경로차라고 그래. S1P 마이너스 S2P는 2분의 람다의 2m일 때. 자, 그럴 때 여기가 보강간섭이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선들은 이것을 만족하는 점들이야.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것을 경로차라고 그래요. 경로차. 파동이 이동한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쇄간섭은 어떻게 되느냐면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반대 모양으로 중첩되는데, 이건 이제 알겠어. 그것을 우리가 정성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정량적인 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면은 S1P 경로차를 말하는 거예요. S2P 경로차. 이것을 우리가 경로차다 그랬어. 자, 이게 2분의 람다에 2m 플러스 1일 때, 자, m은 0, 1, 2 이렇게 집어넣겠죠. 3 쭉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반파장, 2분의 람다는 반파장이라고 그랬죠. 반파장에 요거는 1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어 보세요. 1 나오죠. 1 집어넣어 보세요. 3, 1, 3, 5, 7, 9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그래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고? 이 보라색으로 지금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을 쭉 연결해서 경로차 S1P, S2P 이게 바로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배. 이럴 때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이제 금방 교과 개념차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다시 파동의 간섭을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세로파입니다. 세로파는 이 수조에 생긴 파동처럼 진동을 준 방향으로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진동시키는 방향을 바꾸면 파동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데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정반대인 두 물결의 모양을 비교해 볼까요? 물결의 모양이 서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모양을 뒤집으면 서로 모양이 같아지고 파동의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진동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과 진행 방향이 반대인 두 물결이 서로 만났다가 각자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이렇게 두 파동이 만나면 모양은 바뀌지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두 파동이 서로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오던 두 파동이 진행하면서 서로 겹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나 물결처럼 두 파동이 만나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디오 장치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소리 파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스피커로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스위치는 두 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동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전달될 때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동 모양이 같아집니다. 이때 소리의 크기가 110dB인데요. 반대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동 모양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때 소리의 크기가 95dB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동이 같은 모양일 때 더 큰 소리가 나고 소리의 파동 모양이 반대가 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로 파인 소리의 파동은 진동이 빽빽한 부분과 성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빽빽한 부분과 성긴 부분이 같은 모양의 두 파장을 겹치게 해볼까요? 빽빽한 부분의 입자가 2배가 돼서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두 파동이 만나 겹쳐지면 골과 마루의 진폭이 2배가 돼서 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빽빽한 부분과 성긴 부분이 다른 두 파동이 만나 겹쳐지면 파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양이 같은 두 파동의 골과 마루가 완전히 겹쳐져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파동이 겹쳐져서 진폭의 크기가 변할 때 간섭했다고 합니다.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두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의 파동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겹칠 때 서로 간섭하는 원리를 이용해 소음을 줄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헬리콥터 소음의 주범은 꼬리의 회전 날개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리콥터에는 같은 크기의 꼬리 회전 날개 2개를 달아 소음을 줄였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회전 날개에서 나오는 소리 파동의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소음으로 소음을 줄인 거죠. 자,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소멸 간섭이 되면 소리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110dB에서 96dB밖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냐, 이렇게. 자, 거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서 일단 두 스피커에서 나가면 사방으로 음파가 퍼져가지고 반사되는 파가 있어요. 반사돼서 오는 파가. 그래서 그렇게 다 소멸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해 안 되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니다. 자, 두 물결파가 각각 마루와 골로 만났을 때 이 지점에서는 자, 마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위상이 서로 180도 바뀌어졌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상쇄돼서 없어진다.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되겠죠. 반대 모양, 반대의 위상. 자, 만남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62쪽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으로 스피커에다가 해서 간섭되는 지점을 이렇게 이제 쭉 스피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교과에서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탐구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정리를 보면 163쪽에 이제 정리가 있어요. 1번, 5번 과정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들었을 때 소리의 크기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 이유는 보강되면은 보강 간섭되는 지점에서는 커지고 상쇄 간섭되는 지점에서는 크기가 작아지겠죠. 자, 6번째 과정에서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은 자, 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간격이 좁아져요. 자, 그래서 진동수가 큰 소리로 실험을 하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간격이 작아져요. 간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에서 두 스피커까지의 거리의 차이를 소리의 파장과 비교해보자. 그래서 소리의 속도는 340m/s이니까 아까 F를 우리가 조정했었죠. 그럴 때 그 람다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스피커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2분의 람다인 지점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고 이걸 우리가 경로차라고 해요. 두 스피커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2분의 람다. 우리가 경로차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일 때, 2m 플러스 1일 때는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2m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보강 간섭 커졌어요. 자,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일으키는 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데 진동수를 변화시켜서 파장이 달라지면 두 파동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되는 정도가 바뀌게 돼요. 자, V는 이꼴 F 람다인데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는 변함이 없죠. V는 지금 온도가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F1 람다 1은 F2 람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작게 하면 람다 1이 커졌고 람다가 그 다음에 진동수를 크게 하면 람다 2가 짧아졌죠. 그래서 이 간격이 짧으니까 그 간격이 짧게 되는 거였어요. 진동수를 크게 하면은 람다가 작아지죠. 그래서 반파장의 정수배가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보강 간섭, 상쇄 간섭으로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자, 파동의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이 나고 위상이 반대이면 상쇄 간섭이 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식을 써주면 경로차를 우리는 S1P, S2P, 선분, 절대값 이걸 경로차라고 그래요. 이게 2분의 람다의 2m 짝수배일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일 때는 홀수배일 때죠.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걸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실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상사고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고안하여 발표해 보자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BTS가 막 나오는 그 음악을 한참 듣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 만들어 주신다고 막 믹서로 뭘 갈어. 그러면 소리 엄청 시끄럽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막 짜증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믹서기를 소음을 없애버리는 방법. 똑같은 파장을, 위상을 반대로 보내버리면 되죠. 똑같은 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잖아요. 그건 쉬워요. 그럼 믹서의 소음이 없어질 거다. 또 소파에 앉아서 오랜만에 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청소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청소기를 가지고 엄청 시끄럽죠. 청소기. 똑같은 방법으로 상쇄시켜버리면 되죠. 자, 진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청소기하고 믹서기를 그렇게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공장에 있는 것은 쌍용 자동차 공장이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가 쭉 조립 공장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맡은 그 부품을 집어넣고 막 조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소음이 심해요. 수백 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니까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대학교 막 졸업한 학생이 거기에 이제 공장으로 취직을 했는데 엄청 소리가 심해. 뭘 지시를 하는데 지시가 안 들려. 그 정도야.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그 모터 돌아가는 사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이 방법으로 상세 간섭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내가지고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지금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 지식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에어팟 3인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급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비싸게 받는다. 35, 6만 원 한다더라. 선생님은 돈 없어서 못 사요. 여러분들은 막 엄마한테 졸라버리면 그걸 살 수 있지만. 자, 이제 금방 이것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소리의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보면 소리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64쪽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그러면은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길이를 여기까지를 P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를 S1, 스피커 1을, 그 다음에 스피커 2를 S2,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S1에서 P까지의 길이, S2에서 P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똑같으면 돼요?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게 경로차죠. 파동이, 음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경로차가 그 분파의 파장의 정수배냐, 짝수배냐. 자, 짝수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짝수배일 때는 보강 간섭이 나는 것이고, 여기는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자, 여기 역시 이 스피커를 S1, 여기 스피커를 S2라고 하면, 여기 이 점을 Q점이라고 할까? Q? 그러면 S1Q, 마이너스 S2Q, 선분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분의 람다에 2m 플러스 1일 때, 홀수배일 때, 어떻게 되느냐? 상세 간섭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소음 제거 기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행기 조종사들이랄지 또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이렇게 이런 기술을 장착한 스피커를 사용했어요. 헤드셋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통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군사 기술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기술이 사회로 나오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대학은 자연계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을 받으면 군대 생활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6개월만 해요. 6개월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은 포를 성능이 좋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거기서 연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군 근무가 맞춰져요. 다른 사람들처럼 2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석사학위 이상.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헤드셋을 개발해서 각 나라가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유출된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연구원이 밖에 나와서 자기가 특허를 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소음과 반대 위상의 파동을 발생시켜서 상세 간섭을 일으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만들 줄 모르니까 그 만들 줄 아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죠. 그래서 에어팟은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폰에서 나오는 그 이어폰 그것도 막 35,000원 하거든요. 줄 달린 것도. 다른 것은 뭐 10,000원, 8,000원, 5,000원짜리도 있는데 중국산은. 그런데 역시 들어보면은 음질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다가 줄이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 소음도 없애주는 뭐 노이즈 캔슬링 뭐 이렇게도 막 노이즈 캔슬 소음 제거 기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5쪽에 보면 안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경. 자, 이거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여기에 이제 일반 헤드폰은
여기에 스피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온 외부 소음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와 함께 엄마가 여러분들 뭐 부르는 소리며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며 들려요. 그런데 이 이어폰은 소음 제거, 노이즈 캔슬 이거 없애버리는 거, 이거 소음 제거 헤드폰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가 빵빵거려도 안 들려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소음 채집용 마이크가 여기 밖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동이 음파가 여기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반대파의 위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까 안 들릴까? 소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음악만 들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 고급 기술이죠.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도 오른쪽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여기에도 들려야 될 텐데, 마이크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음악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소음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렌즈. 이제 165쪽에 보면 무반사 코팅 렌즈는 렌즈 위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있는 학생처럼 눈이 안 보여요. 눈동자가 안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은 눈이 잘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코팅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코팅 맨 위쪽과 아래쪽에서 반사를 하는데, 이때 이 반사되는 파형이 새로운 들어오는 파형하고 만나서 소멸되면 저기 눈 뒤에서 오는 빛만 깨끗하게 들어오게 된다. 사진기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팅하는 물질의 종류와 두께를 조절하면 반사하는 두 빛이 반대 위상을 띠도록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반사하는 빛이 크게 줄어들어서 무반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쇄 간섭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상쇄 간섭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습지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공기 중이에요. 공기인데 빛에 대해서는 굴절률이 1이야. 자, 여기는 코팅을 해서 비닐이랄지 뭐 하여튼 코팅하면은 굴절률이 1보다는 커요. 코팅하면 굴절률이 1보다 커요. 자, 렌즈는 코팅하는 것보다 더, 여기는 굴절률이 1.5예요. 유리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뭐 1.2라고 해볼까? 편의상 1.2. 굴절률이. 자, 그러면은 이제 소한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반사를 하거든요. 일부 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게 반사파예요. 반사하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 표면에서 반사하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위상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걸 고정단 반사다 그래요. 학습지에서 이걸 다 써놨어요. 고정단 반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위상에, 람다라고 하는 위상의 빛이 가면 반사파가 2분의 람다로 180도 바뀌어져 버려요. 위상이. 그래서 이 빛과 이 빛이 만나면은 상쇄가 되는데 상쇄가 안 돼. 반사파동만 나가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빛과 여기서 나오는 빛이 뭐냐면은 다시 여기 투과한 것은 그대로 람다야. 뚫고 들어간 것은 그대로 람다인데, 여기 람다인데, 여기하고 같아. 람다가. 자, 여기도 람다, 뚫고 들어가는 것도. 근데 여기에 굴절률이 더 큰 빛이 있네? 더 큰 렌즈가 있네? 여기서 또 반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2분의 람다가 돼. 위상이 반대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은 투과파라고 그랬죠? 2분의 람다예요. 굴절파. 2분의 람다 그대로 가. 위상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는 이 빛하고, 람다인 빛하고, 여기서 오는 2분의 람다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사하는 빛이 없어지는 거야. 반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반사가 되는 거야. 코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팅을 안 하면 요 빛이 살아있어서 흐릿해져요. 근데 코팅을 하게 되면은 요 빛 때문에 여기서 오는 빛하고 상쇄가 돼서 요것이 사라져 버려. 그런데
코팅이 없으면 요 빛이, 요 빛, 나가는 빛 있잖아요. 여기요. 2분의 납니다. 이 녀석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 이게. 그러면 눈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눈이 여기 있는데 눈에서 나가는 빛, 이 빛이 깨끗하게 들어온다 이게. 요 반사된 빛이 사라지고. 자, 학습지에서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시 칠판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반사 코팅한 렌즈는 눈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쇄 간섭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헤드폰 무반사 코팅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를 보면, 자, 일반 헤드폰은 어떻게 돼요? 외부의 소음이 작지만, 소음이 귀에 들어오겠죠. 음악 소리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제거 헤드폰은 여기에 외부에 마이크가 있어요. 소음 제거 헤드폰이 마이크가 있어요. 채집용 마이크가.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 두께 동안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 반도체에서 반대의 위상을 보내버려요. 여기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위상 그 소리에 반대. 그러면 소음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스피커에서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만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제거 헤드폰은 주위의 소음과 반대 이상의 파동을 만들어서 이 파동과 소음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음이 제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반사 코팅은 어떻게 되느냐? 무반사 코팅은, 자, 코팅이 있을 때 모두 나가는 빛은 2분의 남다가 되는 거야. 들어오는 빛은 남다인데 위상이 전부 180도 또는 파이만큼 변해요. 자, 그래서 두 빛이 만나면, 람다와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상쇄. 그러면 반사하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빛만 들어오냐? 카메라에 저기 눈에 들어온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코팅을 통과해서 나가는 빛만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깨끗한 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같은 소리가 나는 두 대의 스피커 사이에서 소리를 들어보았더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보다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까닭은 상쇄 간섭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파동이 상쇄 간섭이 되어서 소리가 작게 들렸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거, 파동의 중첩, 두 파동의 변이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보강되어 합성 파동의 변이가 커지고, 두 파동의 변이가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상쇄되어서 합성 파동의 변이가 작아진다. 그래서 파동이 겹치는 거, 이걸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라고 불렀어요. 중첩.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의 진폭이 커지는 거, 보강 간섭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 상쇄 간섭이에요. 우리가 변이라고 했었는데 진폭이에요, 진폭.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의 숫자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잉크가 있는데 그 잉크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폐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지는 5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파동의 간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헌스의 원리.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호이겐스라고 배웠는데, 허이헌스래요, 이름이. 자, 호이겐스라는 사람은 파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뉴턴 시대 사람이라, 뉴턴이 워낙에 유명한 바람에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내는데도 누가 알아봐 주질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자, 이제 그래서 자연 현상을 파동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잡담인데, 자, 파면은 바로 뭐냐면은 공간이나 평면상에, 자, 공간이나 평면상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전파되는 동안 매질의 각 점들의 진동 상태가 같은 점, 즉 위상이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이나 선, 이것을 파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뭘 그릴 때 파면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가 떨어졌어, 호수에. 그러면은 물결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것은 마루를 연결한 선이에요. 이걸 파면이야. 마루는 꼭대기잖아. 꼭대기만 쭉 연결했어. 그러면 위상이 같은 곳이거든.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거든. 이것을 파면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파동이 전파되는 원리를 알아냈거든요. 허이원스 원리가 파동이 진행할 때 한 파면상의 각 점에서 그 점을 파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2차적인 구면파가 생긴다. 이러한 구면파에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맨 안쪽을 제1파면, 그 다음 걸 제2파면, 그 다음 걸 제3파면이라고 하면 1파면 맨 안쪽에 보면 파원이 점 하나잖아. 파원이 점 하나잖아. 근데 이 파원에서 공통으로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컴파스로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그래서 공통으로 즉 그은 접선이 바로 뭐냐 삥 눌러서 360도 이렇게 틀어보면 이게 바로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제1파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파면은 또 이렇게 많은 점들로 제1파면 이렇게 점들의 집합이잖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또 똑같이 그 반지름을 똑같이 컴파스를 들고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조금씩 그어봐. 원을. 그러면 공통의 원의 접선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원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원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파원까지 지나갔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공통의 접선이 바로 뭐냐면 제2파면을 만들어낸다. 이게. 제2파면 위에 모든 점들은 하나의 파원처럼 행동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3파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공통인 접선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컴파스로 그어보면 그래서 제3파면이 만들어지고 제4파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것을 호이겐스가 알아냈다 그래서 허이원스 원리라고 그래요. 호이겐스 원리. 자, 그 다음. 그러면은 평면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면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면파를 직선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파면의 모양이 직선이에요. 또는 평면인 파동.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저는 어떤 판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저는 여기서 쏘면 달에 가서도 반지름이 약 1, 2m 밖에 안 되는 퍼지지 않아요. 왜 퍼지지 않냐면은 레이저는 평면파예요. 직선파거든요. 그래서 퍼지지 않아요. 그런데 레이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빛이나 음파나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구면파라고 그래요. 구면파. 파면의 모양이 원형이든지 구면, 원 또는 구면인 파동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데 모든 파동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파동이에요. 그래서 원형파를 이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후레쉬를 달나라에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레쉬 빛을 달나에서 볼 수 있냐? 볼 수 없어요. 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퍼져버리기 때문에 빛이 희미해져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까 레이저는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레이저를 달나라에 쏘면 달에서 레이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평면파하고 구면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레이저를 만약에 눈에다가 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점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눈 세포가 가장 우리 피부 세포 중에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눈 세포가 망가져요. 그래서 실명일기에 처해요. 실명일기. 레이저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자,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홈런 치면은 홈런 볼 가져간다고 그 홈런 친 곳 있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대팀 타자가 오면은 막 레이저를 거기다 쏘았던 거예요. 레이저를.
그러니까 볼을 못 치게 되죠. 이래가지고 그 레이저 포인트 그걸 막 잡아내고 막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눈에다 쏘면 큰일 납니다. 자, 파동의 중첩.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파동의 독립성은 충돌한 후, 파동이 겹친 후 제각각 가더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입자 모델에서 보면은 볼륨공하고 당국공하고 충돌을 했어. 충돌했는데 당국공이 충돌한 후에 이쪽으로 가고 볼륨공이 충돌한 후에 이쪽으로 간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입자 모델은. 그런데 파동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파동의 중첩 원리.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겹쳐질 때 어느 순간 매질의 각 점의 변이는 그 점을 지나는 각 파동의 변이를 합한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부광간섭, 상쇄간섭. 여기 부광, 여기는 상쇄간섭.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입자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륨공하고 당국공이 서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덩어리가 돼갖고 이렇게 더 커졌어요. 바로 녹아가지고. 또 상쇄간섭을 보면은 이 녀석과 볼륨공과 당국공이 왔는데 충돌하는데 사라져 버렸어. 이런 경우는 입자 모델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파동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파동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합성파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한 결과 만들어지는 파동을 합성파. 자, 파동의 간섭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중첩될 때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인데, 진폭이 커지면 보강간섭, 진폭이 작아지면 상쇄간섭이에요. 자, 중첩되는 파동 변이의 방향이 같아서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되기 전 진폭보다 커지는 거. 원래 파동보다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중첩되는 파동의 변이 방향이 서로 반대야. 자, 그래서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되기 전 진폭보다 작아지는 거. 이것을 상쇄간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강간섭 조건은 뭐냐? 두 파원 S1과 S2에서 발생한 파장을 람다라고 할 때, 이모이점 P1에서 두 전파원 S1, S2로부터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 자, 이걸 우리가 경로차라고 그랬죠. 요거 경로차는 2분의 lambda 2m. 일 때 보강간섭이 나고, 상쇄간섭 조건은 이모이점 P2에서 두 전파원 S1, S2로부터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경우는 상쇄간섭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P1은 하얀색과 하얀색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보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빼보면, 그런 절대값을 씌우면 2분의 lambda 2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여기 있는 P2점은 어떠냐면은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마루와 골이 만났어요. 지금 P2는. 그러면은 S1P,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S2P,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뺐어요. 절대값 씌웠어요. 그랬더니 반파장에 홀수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상쇄간섭이 된다. 여기. 상쇄, 여기는 보강간섭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파동의 반사는, 이제 선생님이 반사를 이제 지금부터 좀 공부를 시킬게요.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그 일부가 되돌아오는 현상이야. 이게 파동의 반사야.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저쪽에 산 비탈에 그 소리가 맞고 다시 되돌아오죠. 메아리. 그게 반사예요. 반사. 소리의 반사. 자, 반사의 법칙은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지난번에 굴절하면서 했어요. 자, 입사파하고 법선하고 반사파는 항상 같은 평면상에 있다는 게 반사의 법칙이야. 자, 각 i하고 각 i 다시가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자, 파동의 반사에서 위상의 변화가 생긴다. 위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하는 파동이 반사될 때 파동의 위상이 180도 또는 파이만큼 변한다. 자, 이게 고정단 반사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 파동이 밑으로 이렇게 반대로 꺾여서 반대로 바뀌더라 이게. 이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그래. 그럼 여기가 소고 여기가 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단 반사는 뭐냐면은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이렇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다가 반사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걸 자유단 반사라고 그래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파동이 반사될 때는 위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아오는 반사다라는 거예요. 자, 실생활에서 간섭 현상을 활용하는 거, 소리의 간섭 현상을 보면은 공연장이랄지 강연장에서 소리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할 때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어느 좌석에 앉으면 BTS 노래가 안 들리고 어떤 좌석에 앉으면 BTS 노래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연석에는 어떻게 되냐? 소리가 간섭하지 않도록 반사파를 막 막아줘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것으로 커튼으로 위에는 막 계란판 같은 거 많이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제거 기술을 활용하는 거, 노이즈 캔슬, 에어팟 3, 외부 소리를 상쇄 간섭이 나도록 위상이 정반대인 음파를 발생시켜서 소멸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반사 코팅 렌즈,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인데, 자, 공기 중을 진행하던 빛이 얇은 막에 입사하면은 공기와 얇은 막의 경계면에서 반사하게 돼요. 자, 1과 2가 바로, 그러면은 반사된 두 광선이 보강 간섭을 하거나 상쇄 간섭을 해요. 자, 그래서 비눗방울이나 기름막에서 각도에 따라서 특정 색이 보이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비눗방울 막 불어가지고 후 하면은 막 그게 색깔,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나죠. 공기, 비눗방울에서. 그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색을 넣을 때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빛이 쏘아질 때, 얇은 막에 쏘아질 때는 그 무지개 색깔 이렇게 영롱한 빛깔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얇은 막의 두께가 파장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간섭된 빛이 어둡거나 밝게 나타나요. 그래서 상쇄 간섭은 파장에 비해 매우 얇은 경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근데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코팅하는 기술이 굉장히 무반사 코팅을 할 때 이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얇게. 빛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메타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얇게 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얇게. 코팅을 무조건 갖다가 뭐 어떤 비닐을 갖다가 입혀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꺼우면 안 돼요. 이게 코팅인데. 그래서 우리가 코팅한지도 몰라요. 코팅 렌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굉장히 얇게 해야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메타보다 더 얇게. 1000만분의 1m. 1m를 1000만 개로 나눈 것보다 더. 그러면은 1mm를 10,000개로 나누는 거예요. 1mm를. 여러분들 얼마나 코팅 두께가 얇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반사 코팅을 하지 않으면 반사된 빛 때문에 들어가는 빛하고 반사된 빛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눈이. 그래서 여기는 람다인데 여기는 2분의 람다예요. 안 없어져요. 요 빛이 반사한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빛을 제거하는 놈은 다른 데서 들어가고 2분의 람다가 나와야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의 빛이 그렇다는 거야. 코팅이 그렇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눈이 있으면 어느 이유로 됐든지 이 눈 속으로 들어갔던 이 빛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반사된 빛은 다 소거되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경 속에 있던 눈이 깨끗하게 보인다,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간섭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